안녕하세요, 웰컴TV입니다. AMD의 라이젠 5000대 시리즈 박창 버미어 버미어가 드디어 출시를 했죠. 그래서 버미어 출시에 맞춰서 저희가 11월 월간 견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제품이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됐기 때문에 아직 저렴한 라인업이 없다 보니까 30만원대, 50만원대, 60만원대 이런 PC들은 거의 변동은 없지만 100만원대 이상이 되는 시스템부터는 엔비디아 3000번대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AMD의 그 라이젠 5000 시리즈 이런 CPU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 이상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존버 끝! 네, 존버 끝났습니다.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먼저 30만원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만원대 AMD 시스템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CPU는 AMD 라이젠 3 3200G로 구성을 했고요. 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DDR4 4기가 2개, 그리고 메인보드는 ASUS의 A320MK, SSD는 마이크론의 BX500 240기가, 케이스는 데이븐 스텔라 미니, 파워는 쿠거의 XTC500 80 플러스 스탠다드 모델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30만원대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저가 제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 30만원대에 들어가는 CPU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젠 3200G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3200G는 4코어 4스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장 그래픽에 라데온 베가 8이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게임들 배틀그라운드나 이런 걸 돌릴 수는 없겠지만 좀 타협만 하면 오버워치 정도까지도 돌릴 수 있는, 그 외에 피파라든지 서든, 롤 같은 게임들은 당연히 잘 돌아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30만원대로 구성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이번에는 30만원대는 AMD 시스템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60만원대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면, 자, AMD 시스템은 라이젠 3 3100, 삼성전자 DDR4 25600 8기가 2개로 구성을 했고요. 메인보드는 동일하게 ASUS A320MK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조텍의 지포스 GTX 1650 앰프 모델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SSD는 마이크론의 크루셜 MX500 250기가로 구성을 했고요. 케이스는 데이븐의 D1 메쉬 블랙 제품, 그리고 파워는 동일하게 쿠거의 XTC500 80 플러스 스탠다드 모델로 구성을 했습니다. 라이젠 3 3100에 GTX 1650 주택 제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가장 많이 플레이하는 게임들,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 콘솔 게임들까지도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옵션 타협을 하고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집에 아이를 둔 이제 가정의 부모님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 아니면 나는 진짜 라이트하게 게임을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릴 만한 그런 사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0만원대 인텔 시스템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CPU는 인텔 i3 10세대 1100F로 구성을 했고요. 메모리는 삼성의 DDR4 21308기가 2개로 구성을 했고, 메인보드는 ASUS 프라임 H410MK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픽카드, SSD, 케이스 파워는 좀 전에 설명드린 AMD 시스템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60만원대 인텔 시스템은 라이젠에 3100이 있었다면 인텔에는 1100F가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개의 성능 차이가 게임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동한다든지 이런 거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는 한데,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AMD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저렴한 라인인 A320 메인보드도 25600의 메모리 클럭을 지원을 하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H410M 칩셋 같은 경우는 최대 2933MHz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두 개의 성능은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0만원대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80만원대 AMD는 라이젠 5 3600 멀티팩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 메모리는 삼성전자 DDR4 8기가 2개 25600, 메인보드는 ASUS의 B450MA, 그래픽카드는 조텍 지포스 GTX 1660 슈퍼 모델로 구성을 했고, SSD는 동일하게 마이크론 크루셜 MX500 250기가, 케이스는 앱코의 베놈 6LED 강화 유리 모델로 구성을 했고요. 파워는 앱코의 슈트마스터 세틀러 600W 80 플러스 스탠다드 모델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이면 지금 나오는 게임들은 완전 빵빵하게 4K 올 울트라로 완벽하게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게임도 원활하게 여유 있게 돌릴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80만원대 인텔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자면, CPU는 i5 1400F로 구성을 했고, 메모리는 삼성 DDR4 8기가 21302개, 메인보드는 ASUS H410MK,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그래픽카드, 케이스, 파워, SSD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AMD와 동일합니다. 자, 인텔 시스템도 80만원
80만 원대부터는 이렇게 i5급 정도의 프로세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AMD랑 크게 다를 바 없이 지금 나오는 모든 게임들 그냥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나는 그냥 인텔이 좋다 하시는 분은 인텔을 쓰셔도 좋고 나는 AMD가 좋아 하는 분들은 AMD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0만 원대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CPU는 AMD 라이젠 3600으로 구성을 했고, 램은 동일하게 16기가, 그리고 메인보드는 ASUS B450MA 동일하게 들어갔고요. 그래픽카드는 조텍의 지포스 RTX 2060 플렉스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SSD는 MX500 250기가, 그리고 케이스는 데이븐의 D0 메쉬 모델로 구성을 했고, 파워는 쿠거의 XTC 600W 80 플러스 스탠다드 모델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인텔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90만 원대 인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인텔 i5 1400F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메인보드가 H410 메인보드에서 ASUS 터프 B460M 모델로 변경이 됐다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90만 원대 같은 경우도 단순 게임용이다 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영상 편집이나 이펙트 편집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엄청 전문가급은 아니겠지만 가볍게 뭐 유튜브 영상 편집하시기에는 충분한 사양이다 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게임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80만 원대랑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픽카드가 GTX 1660 슈퍼에서 RTX 2060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허울 뿐이지만 레이트레이싱도 쓰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GTX 1660보다 게이밍 성능이 좀 더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점이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원대 시스템을 설명을 드릴 건데, 100만 원대 AMD 시스템부터는 드디어 라이젠 5000대 시리즈 박창 버미어가 들어갑니다. 자, CPU는 라이젠 5600X가 구성이 되고요. 메모리는 16기가 2개, 총 32기가로 구성을 했고, 메인보드는 MSI의 B550M 박격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조텍의 지포스 RTX 3070 트윈 엣지 모델로 구성이 됐고요. SSD는 좀 생소하시죠? HP EX950 512기가 M.2 NVMe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케이스는 앱코의 슈터마스터 211T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 파워는 쿠거의 750W 80 플러스 골드 모델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 시스템에는 CPU 쿨러도 구성이 되는데요. 앱코의 슈터마스터 자이로스 H202가 함께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시스템에는 AMD의 최신 프로세서 버미어 5600X랑 그리고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인 RTX 3070, 완전 최신 부품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정도면 이제 게이밍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업이나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이런 이제 고사양 게임들도 FHD뿐만 아니라 QHD급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SSD는 HP EX950 모델을 구성을 했는데, 이 HP EX950 SSD 같은 경우에는 970 에보급 정도의 이제 성능이 나오는데, 금액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저렴합니다. 거기다가 AS도 5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나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자, 100만 원 중반대 인텔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리면, CPU는 i7 1700F, 그리고 메모리인 똑같이 32기가로 구성이 됐고요. 메인보드는 MSI B460M 박격포,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역시 조텍의 RTX 3070 트윈 엣지 모델로 구성을 했고, 그 외에 케이스, 파워, SSD, 그리고 CPU 쿨러는 다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도 마찬가지로 사실 금액이 170만 원대, 그러니까 이 AMD 5600X랑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잖아요. 자, 이렇다 하는 거는 라이젠 5가 인텔의 i7급하고 동등한 수준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텔에 특화되어 있는 게임이나 인텔에 특화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이 i7 1700F 정도를 구성해 쓰시는 게 좋고, AMD 특화되고 이번에 새로운 신제품을 좀 써보고 싶고, 그리고 신제품의 성능이 실제로도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AMD 프로세서를 쓰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엔드 시스템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AMD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CPU는 AMD 라이젠 5800X, 그리고 메모리는 16기가 2개 32기가로 구성을 하고, 메인보드는 MSI MPG X570 게이밍 프로 카본 와이파이 모델로 구성을 했고, 그래픽카드는 RTX 3080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SSD는 동일하게 HP EX950 512기가로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케이스는 앱코의 520S, 파워는 쿠거의 850W 80 플러스 골드 모델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쿨러 같은 경우는 그 NGXT의 크라켄 X63 모델로 구성을 했는데, 5800X를 이제 오버클럭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체형 순행 쿨러 중에서도 제일 괜찮은 NGXT 모델이 구성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5800X는 저희가 아직 이 핸들링을 해보지 못해갖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지는 확인을
확인을 더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출시되어 있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본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내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5800X뿐만 아니라 5900X 그리고 50X까지 있기 때문에 AMD는 이제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인텔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CPU는 i9 10세대 10850K 모델로 구성을 했고, 메모리는 동일하게 32GB, 그리고 메인보드는 MSI MPG Z490 모델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픽카드는 RTX 3080, 그 외에 뭐 SSD, 케이스, 파워, 뭐 CPU 쿨러는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10850K가 이 오버클럭이 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버를 해서 CPU 클럭을 높여서 단일 연산을 빨리 해야 되는 작업이나 고사양 게임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10850K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있죠. 다만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최대 높이가 1900K 정도까지인 거고, AMD 같은 경우에는 5950X까지 선택의 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CPU 선택에 있어서는 현재는 인텔의 11세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AMD의 스펙트럼이 좀 더 넓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한 200만 원대에 정말 좋은 컴퓨터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사양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11월 월간 견적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었는데요. 연말에는 이 RTX 3000대 시리즈도 그렇고, 그리고 AMD의 5000대 시리즈의 프로세서가 새로 출시된 것도 그렇고, 그 이름이 박창 범위였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에서 좋은 제품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된다는 건 분명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면 우리의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 거잖아요. 100만 원대 PC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예전에는 이렇게밖에 안 되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그래픽카드인 빅나비도 또 출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RTX 3000대 시리즈랑 이게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3060이나 3060 Ti 같은 중저가 라인업도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다리는 재미가 좀 쏠쏠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1월 달에는 그것들이 출시되기에는 조금 이르기 때문에 11월 달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PC를 구매하시는 데 좀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12월 달 그리고 1월 달에는 또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니까 그때는 또 그때에 맞춰서 저희가 실제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정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본 다음 추천드려도 되겠다 하면 저희가 월간 견적에 딱 넣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12월 월간 견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